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눈부신 식탁이 차려집니다. 정치인, 재벌, 언론인들이 모여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을 국민 어머니의 집이라 부릅니다. 기부와 봉사의 상징, 존경받는 가문이라고요. 하지만 그 식탁을 차린 사람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서은결, 38세. 클래식 큐레이터 출신이었던 그녀는 결혼 후 12년간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적 재산은 없고 외부 인맥은 차단되었으며 모든 일정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하녀가 아닙니다. 명문가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은 한 여성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갔는지 그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얼굴 뒤에 숨겨진 폭력, 그리고 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가족 범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최고급 주거 단지 라비엘 힐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동, 가장 넓은 펜트하우스에 은결이 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이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차세대 국회의원 후보인 남편 이도윤을 만나기 위해서죠. 은결은 그날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메뉴 선정, 식기 배치, 좌석 배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은결아, 오늘 김 의원님 오시니까 메인은 한우로 해. 와인은 프랑스산으로 준비하고. 시어머니 강문희의 지시입니다. 68세, 대형 복지재단 이사장. 언론은 국민 어머니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그녀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은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식탁에는 6명이 앉았습니다. 은결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와인을 따르고 접시를 교체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투명합니다. 도윤 씨, 다음 법안 통과되면 재단 쪽 예산 지원 기대해도 되겠지? 물론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적극 후원하실 겁니다. 대화는 권력과 돈,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것뿐입니다. 은결은 그 모든 말을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적어둡니다. 몇 월 며칠, 김 의원 재단 예산 지원 약속, 도윤, 법안 통과 조건부 후원 언급. 12년 동안 그녀는 이런 기록을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본능처럼 했을 뿐입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은결을 불렀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입은 옷 좀 신경 써.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우리 집은 검소함이 미덕이니까. 은결이 입은 옷은 남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은결은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결은 홀로 남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귀한 접시들은 손으로 씻어야 한다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새벽 1시, 은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과 함께 쓰는 침실의 작은 공간일 뿐입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인 곳에서 은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퍼시널 아카이브라는 폴더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12년치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만찬일지, 재단 행사 내역, 기부금 흐름, 가족 회의록까지. 은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가진 것은 기억과 기록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2년 동안 이름도 불리지 않는 삶을 견딜 수 있으셨나요? 변화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은결은 남편 도윤의 서재에서 행사 관련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요청한 작년 기부금 내역이 필요했거든요. 서랍을 열던 순간 은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영수증.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같은 날짜에 발행된 특급 호텔 스위트룸 영수증이었습니다.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체크아웃은 오후 6시. 도윤이 회의가 있다고 집을 나서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영수증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은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남편 일정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달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대를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결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실 복도에서 서재로 들어가던 중이었죠. 그 여자 문제 잘 정리하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합의서도 받아뒀고요. 다행이네. 은결이는 눈치챈 것 같지 않고? 아니요. 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관리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결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은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세 여성. 한때는 자신만의 일과 꿈이 있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은결은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은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은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은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알고 있지? 우리 집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 있을 수도 없고. 하지만 어머님, 내가 조용히 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삶을 줬어. 명예로운 이름, 안정된 생활, 사회적 지위. 내가 밖에 나가면 뭐가 남아? 경력도 끊긴 지 오래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은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 12년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은결아. 도윤이가 국회의원 되면 내 삶도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은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은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조금만 더 참으셨을까요? 은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혼 요구가 거절당한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12년간 쌓아온 기록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만찬 일지, 재단 행사 내역, 기부금 흐름표, 가족회의 발언록, 최근 발견한 호텔 영수증까지. 은결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기록해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기부금 중 일부가 도윤의 정치 자금으로 우회된 정황. 시어머니가 언론인들과 나눈 거래성 대화. 각종 행사에서 오간 뒷돈 이야기까지. 은결은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적어뒀습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은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소? 폭로? 아니었습니다. 은결은 법정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정리한다.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날짜를 일반화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패턴으로 변환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 가족을 지목할 수 없지만 그 구조와 방식은 명확히 드러나도록요. 상류층 가정 내 며느리 통제 사례, 연구재단 기부금의 정치 자금화 경로 분석 가족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독점 구조. 은결은 12년간의 경험을 학술 자료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USB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요. 그 무렵 도윤의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은결에게 요구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은결아, 다음 주 후원의 밤 행사 준비해. 200명 규모야. 내가 총괄해. 네, 어머님. 은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완벽하게.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도윤이 은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만 끝나면 우리 좀 여유로워질 거야. 그때 내 하고 싶은 것 해도 돼. 은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을 이제는 내가 사용할 차례라고. 은결은 후원의 밤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200명의 귀빈 명단, 좌석 배치,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은결은 조용히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녀의 기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은결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내가 해내는구나.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은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참을 수 있는 한 계속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까요? 은결의 첫 번째 반격은 조용했습니다. 폭발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결은 오래된 대학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였죠. 선배, 오랜만이에요.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학술 아카이브에 기증하고 싶어서요. 무슨 자료인데? 상류층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단 운영 사례에 관한 거예요. 사회학이나 경영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선배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은결이 정리한 자료는 이름도 구체적인 장소도 없었지만 그 패턴과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비영리 재단의 기부금 흐름 분석 익명 사례, 연구 가족 기업 내 의사결정, 독점 구조 현장 관찰 기록. 자료는 대학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다음 주 은결은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학 연구소였습니다. 결혼 후 경력 단절 여성의 가정 내 노동 가치 분석. 이 자료에는 은결 자신의 12년간 노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찬 준비, 행사 기획, 대외 이미지 관리, 가족 일정, 조율까지 모든 것을 시간과 노동 가치로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연구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업무량이면 연봉 억대 매니저 수준인데요. 그런데 무급이었다고요? 네. 12년간이요. 은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결은 허락했습니다. 단 익명으로요. 이렇게 은결의 기록들은 하나씩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술 자료로, 연구 사례로, 교육 자료로. 아무도 그것이 특정 가문의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남았습니다. 구조는 드러났습니다. 한편 도윤의 선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는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우리 가문이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인정받는 거야. 네,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은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선거 캠프에 참여하려던 한 교수가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 교수는 우연히 대학 아카이브에서 은결이 공개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가문의 재단 운영 방식이 그 자료의 사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인도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한 후원자도 후원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조사해봐.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록들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도윤이 은결에게 물었습니다. 너 최근에 누구 만났어? 혹시 우리 집안 이야기 한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서. 은결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요. 도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결은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런 방식의 반격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1위 자리를 내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돈도 쏟아부었고 언론 플레이도 완벽했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점점 초조해졌고 은결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행사 때 실수한 거 없어? 없어요. 그럼 왜 이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은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그 무렵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경제주간지에서 비영리 재단의 정치 자금화 의혹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재단 이름은 없었지만 기사는 은결이 공개한 자료의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우리 정보를 흘렸어? 누가? 회계사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으니까요. 다만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러웠을 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이라고요. 은결아, 너 요즘 어디 다녀? 집에만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내 컴퓨터 좀 봐도 될까? 은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숨길 것 없어요. 시어머니는 은결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결은 이미 모든 자료를 USB에 옮겨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으니까요. 이상하네. 내가 아니면 누가?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결아, 너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우울증 같아. 좋은 정신과 의사 아는데 거기 가서 상담 좀 받아봐. 은결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담이 아니라 진단서를 받아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을요.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은결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 다 알아. 좀 쉬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은결을 통제 가능한 환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결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은결은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정해준 병원에 가는 척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기록보존학 연구소. 문패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은결은 며칠 전 우연히 한 학술지에서 이 연구소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곳의 소장 할로엘은 기억의 정의라는 개념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은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로엘 소장님이신가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치요. 그런데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할로엘은 은결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은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통제, 침묵, 그리고 기록. 할로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실,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은결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기억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할로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구술 증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회학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은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에 걸쳐 은결은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12년간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선택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선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좋은 가문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요. 녹음이 끝난 후 할로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없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은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억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결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괜찮았습니다. 의사가 뭐래? 상담을 좀 더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결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은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땅에서 솟아날 것이다. 은결은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고 결국 그는 3위로 낙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고 도윤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직후 국세청에서 재단 회계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은결은 아니었습니다. 은결이 공개한 자료를 본 다른 누군가였죠. 감사 결과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재단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국민어머니 재단, 국세청 감사받아 정치 자금 우회 의혹, 재단 측 법적 문제 없다 해명.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의심했고 가족들마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 무렵 재단 이사회에서 시어머니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30년간 키워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냉정했습니다. 이사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재단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든 국민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윤도 달라졌습니다. 정치 입문에 실패한 그는 점점 우울해졌고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은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은결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하지만 은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USB 하나. 다음 날 아침, 은결은 이혼 합의서를 식탁에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도윤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더 컸습니다. 재단은 해체되었습니다. 도윤은 정치권에서 영영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은 더 이상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은결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12년 만에 자신의 공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처벌이 없는데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은결은 작은 문화센터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예전 집안의 생활비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할로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결 씨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은결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명문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눈이 띄었습니다. 증언자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로엘이 말했습니다. 법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지만 기억은 그들의 선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정의입니다.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평화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장 큰 심판이 된다. 시어머니와 도윤은 법정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명예를 잃었고, 존경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탈무드는 또한 가르칩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빛을 보는 것이다. 은결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벌은 법이 내리지 않아도 기억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날 저녁 은결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면서요. 이것이 은결이 선택한 정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때로 법정이 아닌 기억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침묵을 강요받던 사람도 언젠가는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참아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은결처럼 조용한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